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부동산 시장은 올해 얘기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어차피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달에 취임을 하고 6월 달에 첫 대책이 나왔어요. 6.19 대책이라고. 그 이후로 25번 대책, 최근에 나온 공급 대책까지 합치게 되면 27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역대 정부랑 비교해도 그 대책에 나온 숫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뭔가 정부에서 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방향대로 안 간 거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분들은 아마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많이 팔아야지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본 것 같고요. 절대적인 집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2017년도부터는 이미 영향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의 타겟팅을 잘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3년 동안 공급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고, 최근에 나온 대책들은 규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100% 공급 대책이거든요. 이 공급 대책들이 1년 안에, 2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느냐? 절대 없어요. 지금 시장의 수요들은 많고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실한 사인을 줄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안정시키고 싶어 하는 정부의 노력들이 아직까지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불안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을 때 시세가 안정되거나 시장이 안정화됐었고, 공급이 부족할 때 가격이 올랐거든요.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요. 올해 작년 대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5만 세대였는데 올해는 3만 세대가 안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2022년, 내년 같은 경우는 2만 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소 때가 보통 3, 4만 정도 됐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나라도 실수하게 되면 불붙거든요. 2019년도랑 2020년도는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좋은 시장이었어요.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입주를 했었거든요. 냅뒀으면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차 입법을 시행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와야 됐을 매물들이 그냥 정지가 돼버렸어요.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랑 인천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서울은 오히려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얌전하던 경기도나 인천 시장까지 지금 밟아놓은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지금 경기도, 인천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서울의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요. 내 집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이 사상 최고가를 하더라도 사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내 집 마련이니까. 이 의견은 제가 20년 동안 연구원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싶은 지역에서 머무르고 싶으시면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들이고, 아니면은 비싼 월세나 전세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나 인천까지 밀려가시는 것들인데, 만약에 2년 전에 3년 전에 서울에 내 집 마련 하셨던 분들은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집값이 빠지든 오르든. 다만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은 내가 산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게 기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산 다음에 빠질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갤럽에서 17년 동안 연구원 활동을 하면서 한 6년 정도 국토교통부랑 주거실태조사라는 걸 했었습니다. 한 집에 거주하는 기간이 나오는데, 자가로 거주하신 분들은 통상적으로 한 10.7년 정도 거주하세요. 한 집에서. 그러면은 지금 당장 집값이 빠지는 것들을 고민하지 마시고 10년 후에 이 집값이 빠질 건가 안 빠질 건가만 고민하시면은 명쾌합니다. 관심 갖고 있는 지역들은 10년 후에 집값이 빠질 지역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지금도 관심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끝난 다음에요, 바로 중개업소 달려가셔갖고요, 제일 비싼 거 사세요. 그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분들하고 아닌 분들은 이게 의식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한 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질문 절대 안 해요. 아니까. 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는 것들이에요. 일단 집을 사면요, 빠지는데 둔감합니다. 올라가는데도 둔감합니다. 왜? 사이버머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 제 후배들 같은 경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결혼했을 때 집 거주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는 후배들이 있어요. 한 10명이면 10명 다 집을 사게 했어요. 되게 무리해서 그것도.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명도 후회하거나 실패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고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행복하면서 좀 살아요. 대부분 다 서울에 샀기도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신도시들도 거의 안 빠졌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질문들은 안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게 결국은 언론의 역할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불안한 걸로 헤드라인 잡으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불안한 마음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호재를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호재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제일 비싼 이유도, 강남구가 제일 비싼 이유도 일자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제일 많은 지역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끊지 않을 거고요. 근데 지금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지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일자리보다 미래 일자리가 많아질 지역들 일단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역들에 들어가실 분들은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자리 지역과 연결이 되는 광역 교통망이 있는 지역들이 2차 호재지가 될 것 같고요. 남은 임기 동안에 지금 이런 뭐 30만 호, 70만 호 이거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역 교통망을 좀 빨리 착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호재가 있고요. 이거는 좀 트렌드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입지였습니다. 새 아파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2010년도 이후부터 상품에 대한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 2015년도 이후부터는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더 높아요. 입지 프리미엄보다. 새 아파트가 좀 많아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많아지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도 많고 입지도 좋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자리, 교통망, 새 아파트들이 많아지는 지역,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면은 정말 좋은 것들이고요. 지금 그렇지 않은데 3개 호재가 겹쳤다. 그러면 100%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주변에 없다라고 하면은 뭐 2개 호재라도 아니면 1개 호재라도 생기는 지역들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어딘지.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이 세 가지들 다 합치게 되면은 제일 호재가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강남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는 어차피 지금도 비싸지만 나중엔 더 비싸질 겁니다.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강남구까지 올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연결된 지역에 좀 저렴한 지역 중에서 새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 부지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GTX-A 지금 착공을 했잖아요. 그것도 김용미 장관님이 일단 거짓말을 하고 하셨죠. 상식적으로. 왜냐면 2023년까지 개통하기로 하셨는데 25년도 안 될 것 같고 27년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30년 안에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파주 운정부터 출발을 해서 화성 동탄까지 가잖아요. 여기 몇 개씩 있습니다. 띄엄띄엄. 그 입지들은 다 대박 입지예요. 그런 입지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새 아파트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분석하는 논리들이 다 있으세요. 다 그럴듯하고 맞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예측은 안 해요. 그분들의 논리들을 좀 모아 보면은 그때쯤이면은 3기 신도시가 좀 사전 청약을 끝냈을 거고, 사전 청약이라도 입주 물량들이 좀 있다. 실질적으로 서울도 좀 증가하고 경기도 좀 증가하고 인천은 많이 증가하고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되게 변칙적인 시장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제가 2020년이 정말 특이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냅뒀으면. 근데 냅두질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김포 사례가 있습니다. 김포에 17,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포시 아파트 역사상 사상 최대로 엄청나게 많은 입주 물량이었답니다. 그럼 냅뒀으면은 전세든 매매가든 다 빠졌을 거예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서울서 수요가 밀려오다 보니까 17,000세대가 그냥 품절이 돼버렸어요. 보통 그렇게 입주하게 되면 전세가부터 빠지거든요. 전세가가 분양가를 넘어가 버렸어요. 전세도 없다 보니까. 김포 고촌에 있는 캐스넨 파밀리아 같은 경우는 실입주가 97.3%래요. 전세가 50% 이상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랑 분양가랑 똑같아 버리는 거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은 가격이 안정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정부에서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을 다 지금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 거래도 중지가 되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땐 정말 필요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물건도 잠겨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2020년도에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 입주 물량 갖고 보면 2023년, 24년도가 저도 살짝 조정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2017년도에 2019년도, 2020년도가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어요. 정책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24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2023년, 24년에 조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때 또 기다릴 거 아니에요. 늦은 말을 하실 분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집이 이미 있으니까. 근데 늦은 말을 하실 분들은요, 그때가 또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4년 동안 우리가 속았잖아요, 솔직히. 기다리라고 해서.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2013년도 저점 찍고 2016년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 했어요. 그때도 16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 정책부터 나온 거잖아요. 근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오른 게
그 전에 4년 동안 오른 것보다 2배가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또 펼쳐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어요? 비싸죠. 예, 엄청 비싸고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하면 진짜 비싼 거잖아요. 이게 비싼 거라고 해서 그것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비싼 거 알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2016년도에 강남구에 있는 개포를 처음 분양할 때입니다. 개포주공 2단지가 지금 레미안 브레스티지고 개포주공 3단지가 DH 아노일스인데 평당 4천에 분양을 해요. 제가 이제 그때 삼성물산 의뢰를 받아서 설문조사 할 때였었거든요. 인터뷰를 하는데 할머니가 왔다고 오셔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총각 여기 너무 비싸지 않아? 그러시는 거예요. 비쌉니다. 근데 뭐 저는 설문조사 사시니까 비싸면 비싸다고 쓰세요. 이렇게 설문조사 하는 분이 했으니까 그 할머니 말로는 정말 더럽게 비싸다는 거예요. 두 채 사가셨어요. 그러니까 더럽게 비싸다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시면서도 두 채를 사갖고 가십니다. 그 거품인지 아닌지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16년도에서 평당 4천 주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와요. 그때도 비쌌어요. 조선시대도. 근데 그때도 거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거품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 사는 거하고 남이 살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산다고 못 먹는 감 찌르려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들이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하면은 그때 정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대출을 좀 더 해달라고. 그게 맞는 순서 아닐까요? 내가 못 산다고 무조건 내려와야 돼. 이렇게 바라는 것은 저는 그건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